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의 표본의 표본 평균을 x가 그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고 할 때 모르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불러라. 그러니까 x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n이라고 쓰면 이쪽은 10,2에 되고죠. 10,2 정도. 그다음에 표본 평균을 가지고 따진다라고 생각하면 x가 같은 경우에는 n이 되고 10, 이쪽은 그 n이 크기니까 루트 n분의 2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모르는 것을 있는 대로 불러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게 아직 나와요. 자, 기억. 기억은 v 쓰고 x 다예요. 그러면 공식이었죠. 그 표본 평균대로 분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그죠? 그러면 얘는 시그마 제곱이 4니까 n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억은 맞아요. 그래서 니은을 보면 니은은 이거예요. 자, p 쓰고 이쪽은 x 바가 10-a가 되고 이쪽은 p 쓰고 x 바가 이쪽은 10 플러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뭐 별거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x 바라는 것도 평균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쓱 가는 거죠. 이게 여기가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 빼기 a하고 10 플러스 a를 생각한다고 쳤을 때 어차피 얘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대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약간 그 2대 대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2차함수, 하나는 정규분포. 미안해. 자,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을 좀 잘하시라는 얘기니까 아무런 말이 없어도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인 것처럼 선대칭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선대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10 빼기 a보다 작거나 같은 건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고 10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다. 이것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디귿을 보겠지. 디귿이 하여튼간 자주 나오는 표현이 정규 분포부터 자주 나오죠. 정규 분포부터. 자, P라고 쓰고요. 얘는 x 바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죠. x 바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이퀄. 이쪽은 P라고 쓰고요. Z가 B보다 작거나 같다. Z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똑같대. 그러니까 한쪽은 크거나 같은데 한쪽은 작거나 같다란 말이야. 이게 같대. 그럼 아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Z라는 걸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Z는 평균이 0이고요. 자, 이쪽에는 얘랑 얘는 뭐냐면 얘는 그 시그마의 계수 이걸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넓이가 똑같으려고 한다면 이쪽이 A면 이쪽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미 뭐 A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K라고 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고 작고에 대한 어떤 넓이가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걸 이렇게 Z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를 Z로 바꾼다라고 하면 P 쓰고요. 이쪽은 Z로 바꾸면 여기는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넓이가 똑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Z로 바꾸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게 루트 n분의 2였기 때문에 시그마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바뀌는 건 Z 값은 뭐냐면 시그마의 계수였고요. 시그마의 계수는 뭐냐면 자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눴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단 이 경우 여기서 x바의 경우는 뭐냐면 시그마가 그냥 루트 n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 이쪽은 자 루트 n분의 2분의 자 x라는 거는 a였어요. 그 다음에 평균 같은 경우는 뭐냐면 1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이거랑 b를 더했을 때 그럼 이쪽은 얘는 0이 된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걸 0이다. 왜냐면 얘를 z로 바꿨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뭐다?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더해서 0이 되나? 아니 마이너스 b가 되는 결국 똑같은 말이고 그러면은 이거잖아. 얘를 넘기세요. 그럼 a 마이너스 10 이퀄 얘는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가 되고 이쪽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기면 a 플러스 루트 n분의 2b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디귿 맞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좀 귀찮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좀 봐주시면 뭐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거를 할 때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거 따로 하고요. 그 모평균의 추정을 따로 해요. 헷갈려요. 같이 배우면.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큰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뭐냐면 그 모평균의 추정은 약간 얘는 그 한 번이야, 딱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x바를 무지개 여러 번 뽑아가지고 표본을 엄청 여러 번 뽑아서 x바의 분포를 보는 건데, 이 모평균의 어떤 추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진짜 그냥 딱 한 번 조사해가지고 모평균을 약간 예측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 그 434번 같은 거 보면 신뢰도 95% 추정한 m에 대한 신뢰 구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대놓고 나와요. 뭐 가끔 옛날에 무슨 이미 추출고 이걸 가지고 그 구별한다라고 난 예전에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를 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신뢰도 95% 추정했대. 그러면 딱 한 번 가지고 추정한 거예요. 여론조사 같은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걸 보면 그 25회 이용 시간의 총 합이 1,450분 이상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죠. 확률을 구하는 거죠. 확률. 그죠? 이렇게 이걸 구하는 거.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본다라고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불친절하잖아요. 이게 뭐 이거 무슨 단어냐고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추출이란 말이 있으면 뭔가 뽑는 거예요. 뽑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쪽은 뭐 표본을 가지고 뽑는 건데, 이게 어떤 범위의 확률을 구하라고 나오는가, 아니면은 뭐 신뢰도가 나오고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얘도 뭐 확률이 나오긴 하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신뢰도나 어떤 신뢰 구간이란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제 한 번 조사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준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구별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435번 같은 경우도 신뢰 구간이 38.08부터 45.92까지 남고 있다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물론 뭐 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제 이걸 가지고 좀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은 거고. 430번을 봅시다. 430번? 429번? 이거 429번을 봅시다. 429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왠지 모집단일 것 같아요. 아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뭐 x 물결 n이 되고, 이쪽은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2니까 1.2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p라고 쓰고요. 이쪽이 7.76부터 7.76. 이쪽은 얘는 x 다가 되고, 여기는 뭐냐면 8.24 이렇게 딱 돼요. 자 이게 0.682이에요. 0.682보다 크거나 같아요. 0.682.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Z를 쓸 때 이게 Z를 쓸 때라고 생각하시면 Z를 쓸 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평균이 8이니까 이걸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돼요. X바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평균이 8인데 얘가 8이야. 그럼 여기가 8.24가 되는 거고요. 생각해보니까 0.24만큼 빼면 7.76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정확히 이게 대칭인 어떤 형태의 값이 되는 거고, 이게 7.76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0.682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여기는 얘가 뭐냐면 0.341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0.341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했을 때 이거를 내가 Z값으로 바꾼다고 치면, 얘를 내가 Z값으로 바꾼다고 치면, 그러니까 3413이라는 거에 그 Z값의 기준이 얘는 1이라는 이야기죠. 돼요? 1?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보면 이제 이거를 빼요. 얘를 빼. 그럼 얘는 0.24란 말이에요. 0.24.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 편차.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누면 Z값이 나오는데, 그게 1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한다는 이야기라고요. 돼요? 좀 자세하게 썼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에서 평균을 빼는
이만큼이고요. 그거를 표준표처럼 나눈 게 뭐냐면 z값이고 그게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0.686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이야기죠. 돼요?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데 어차피 근데 솔직히 문제 풀 때 등식으로 써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닌데 그냥 헷갈리면 등식을 쓰세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부등식도 결국은 방정식에서 기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면 방정식으로 쓰시고요. 그냥 어쨌든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 시그마가 이렇게 되는 거죠. n의 최소값이죠. n의 최소값.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이쪽이 1.2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쓰니까 0.24에다가 루트 n을 곱한 게 되고요. 1.2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이쪽은 1.2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하면 5가 되니까 n 값은 2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범위를 구하는 게 애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z값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하게 보이는 거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z값을 가지고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내신에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많이 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30번도 봅시다. 430번 좀 많이 풀어줄게요. 어차피 오늘은 내가 숙제를 내봤자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이게 보통이라 픽값받는데 그죠? 더더욱 이게 안 하면 내가 어쨌든 풀어주려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웬만한 거는 풀어볼게요. 자 429번 430번 그죠? 430 그러니까 너 빼고 2학기 때 다 하는 거죠? 확도 아니 이거 3학년 때인가요? 그래 이게 아마 그렇게 막 엄청 교재가 쉽진 않을 거라서 내신 대비할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좀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약간 뭐 짜증난 EBS 있죠? 보통 선생님들이 EBS에서 약간 신유형 들어온 걸 좀 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EBS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저한테 뭐 시험 문제 같은 거 달라고 그러면 제가 드리거든요. 진짜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내가 첫 번째 써줬나? 이렇게 이쪽에다가 저한테 뭐 문제를 달라 아니면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수학 문제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자랑하려고.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뭐 저한테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 어떤 단어든 아니면 뭐 시험 문제에서 드릴 수 있고 내가 해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거 다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봅시다. 그리고 아마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질문하셔도 돼요. 넌 왜 그렇게 생겼니?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그런 질문해도 돼. 상관없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내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그걸 받았거든. 10몇 년 동안 매년 빠짐없이. 이 편지는 1920년 정도 편지 있잖아.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 왜 보내는 거야? 그리고 막 저주하잖아 마지막에. 이거를 뭐 몇 명한테 보내지 않으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직 잘 살아 계시는데 그렇죠. 자, 10몇 년 동안 살아가시는데 상관없어. 자, 이것만 안 보내면 돼요. 어느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찹쌀 이거 너무 틀딱 아니야? 찹쌀도는 먹니? 안 먹지 않죠? 자, 물론 나는 좀 좋아해요. 나는 살짝 한두 개 정도? 약간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틀딱이 됐어. 그치? 아이스크림으로 따지면 다밤바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죠? 아이스크림은 다밤바. 혹은 비비빅 이런 거. 야 근데 비비빅은 니네 먹더라? 그쵸? 비비빅은 좋아하더라? 비비빅 안 좋아해? 메로나랑 비비빅을 좋아하던데? 아씨 메로나를 좋아해? 너무 신기했어요. 수박 맛봐도 애들 먹더라고 보니까. 조스가. 그죠? 요즘은 제일 인기 좋은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없어요? 그냥 고르게 먹는 거 같긴 해. 근데 나 메로나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메로나가 약간 부모님 세대 그거 아니에요? 메로나? 아닌가? 그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사오는 거 보면 뭐 메로나 사오고. 아니,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 아 맞아. 베스킨 라빈스 그런 베스킨 라빈스 요즘도 있니? 그죠? 베스킨 라빈스. 베스킨 라빈스 싫어? 왜요? 옛날에 있었는데 나 어렸을 때 나왔거든. 나
나 20살 때쯤 해가지고 막그 나와가지고. 아 20살 때 전이겠다. 아니 진짜 내가 베스트셀러 싫어하는 게그 31일인가? 이때 학교 갤러 싸잖아. 학교 갤러는 얼마였지? 학교 갤러는 얼마나 싸? 그게 31일 날 되는 날이 뭐 써니원 데이인가 해가지고 뭐 싸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한테 그 사갖고라고 했거든요. 내가 사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타가소 같은 데 있을 때. 그래가지고 옛날에 거의 약간 타가소 수준인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애들이 사온 거야. 애들이 사왔는데 와 미친 거 아니야? 5명 있었거든요. 5명 있어. 5명. 나는 안 먹어요. 나 보통 애들 그냥 애들 주고 안 먹거든요. 그 아저씨가 뭐 끼우면 좀 그러니까 안 먹는데 하프갤러는 4개를 사온 거야. 도라이 아니야? 나는 카드 보고 깜짝 놀랐어.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지가 다 먹을 수 있대. 하프갤러 어떻게 지가 다 먹어? 와 진짜 도로 나요. 도른자. 4개를 넣어. 이게 10만 거의 한 8만 원인가 10만 원이 나왔거든요. 아니까 그래 100번 양보해서 사온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어쨌든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약속이니까 지키면 되는 건데 한 못 먹는 게 문제잖아. 한 2개는 남았어요. 4명이 하나를 먹고 그 1명이 자기가 혼자 하프갤러를 먹을 수 있대. 다른 애들도 그렇게 먹을 줄 알고 같대. 미친 소리 아니냐? 그래서 당뇨병 걸릴 일 있냐 단체로?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하프갤러는 4개를 샀는데 써니원데이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왜 4카드로 참을 수가 없냐고. 뭐 지 걸로 하든가. 그래서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고 걔가 거의 한 30 다 됐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진짜 내가 이 학원에 있을 때 처음으로 격분한 적이 한 2번 있었거든요. 그때가 약간 니네 혹시 비스트라고 아는 비스트랑 누구였더라? 엠블랙이었어. 엠블랙. 거의 약간 그거 아니야? 얘네 둘이 팬들이 싸운 거 아니야? 옛날? 진짜 야 무슨 셔틀버스 타는데 막 머리끄댕이 잡고 있대. 막 나 말려야 된대. 그래서 막 뛰어가서 말리고 있잖아.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둘 다 잘생겼으면 구경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오빠들 막 이러는 거야. 하여튼 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애한테 맞은 적 있어요. 어떻게 맞았냐면 이 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진짜 진짜 정말 깜놀이였어. 진짜 내가 진짜 그때 약간 이성 끈을 놓을 뻔했죠. 진짜 그때 원래 그렇게 애들 안 오면 내가 전화하는 시스템이었거든. 거기서 전화하는데 갑자기 톡 소리가 나면서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뒤로 딱 돌았다? 근데 어떤 여자애 하나가 되게 해맑게 이렇게 진짜 정말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똥킥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엉덩이를 찬 거지. 미친 거 아니니? 와, 이러면서 해맑게 웃고 있어. 그래서 와, 진짜 내 이때 진짜 얘 지금 간호사 하던데? 간호사 기지? 무서워 진짜. 알 수 있는 친구 이런 막 뜯고 그러고. 또 하나가 또 그런 애가 있었어. 또 뭐였다? 여기서 그 숙제를 내가 베끼는 걸 싫어해요. 그냥 안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든가. 어차피 지네 손해니까. 그래서 그냥 크게 그거 안 하고 그냥 해라. 그냥 이러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베끼고 있는 거야 숙제를. 그래서 약간 내가 그때 어렸죠. 20대 어려. 20대 한 중반쯤 돼가지고 어려가지고 못 참겠는 거야. 걔를 보는데 나 되게 막 엄청 얘들도 이렇게 해맑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약간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으면서 막 베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혹시 그 연필깎이 집처럼 돼 있는 연필깎이 알아요? 그걸 던졌어. 이걸 던졌어. 근데 아마 여기서 한 너 정도까지 그 거리였거든요. 그 뒤에 벽이 있었거든요. 돌벽이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던질 때 당연히 그걸 하죠. 조절을 하지. 쟤한테 맞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먼 곳에 던졌거든요. 너무 세게 던진 거야. 그래서 벽에 맞고 그 연필깎이 똥 있잖아요. 연필 똥 거. 그게 이렇게 여다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팍 하면서 이게 촥 이렇게 열리면서 그 동막골에서 그 팝콘 터지는 듯이 그거 있잖아요. 촥 하면서 그 슬로우 모션을 촥 하는 거야. 아차했지. 나의 그걸로 이제 걔를 물었어. 물었는데 미안하잖아요. 또 이제 막상 울리고 나니까 미안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말고 했는데 항상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다 쓸었어. 쫙 쓸고. 근데 되게 웃긴 건 진짜 되게 웃긴 거가 그 벽이 파였어요. 돌벽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부서졌을 거야. 이거 나무 같은 거. 돌벽이었는데 돌벽이 이제 들어갔어요. 모른 척했지. 이건 비밀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자, 20대 때는 진짜. 네. 20대 때는 막 텐션이 한 20대였어요. 중심 맨날 부셨어. 애들 자고 있으면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제일 그 뭐지 기분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갑자기 애들 졸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필을 부시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애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화나잖아. 놀라가지고 하면 욕할 때마다 되게 막 희열을 느꼈어요.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지. 자, 자 어느 제가 찹쌀 분홍도 있겠구나. 평균 70. 얘는 모집다. 평균 70. 자,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예요. 자,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찹쌀 도넛 중 16개를 이미 추출. N이 16. 그냥 바로 가자. X가. N. 70. 엄마. 아이씨, 미쳤네. 자, 16이니까 4분의 2.5. 4분의 2.5. 4분의 2.5. 4분의 2.5. 그냥 해야 돼. 2.5. 이거 지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후분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P라고 쓰고, 자, X바의 절대값이니까 X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 72. A부터 마이너스 A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절대값이죠. 푸른 거. 1차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0.9544가 되겠죠. 0.9544. 그리하여,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얘는 뭐냐? 다시 써주는 거죠. P. X바. 이쪽은 70 플러스 A부터. 여기는 7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하여,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X바가 되는 거고, 이쪽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럼 이제 70이 기준, 70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70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래서 70 플러스 A랑 70 마이너스 A. 그래서 결국은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 건 대칭이죠. 대칭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0.9544니까 반으로 나누면 0.477이네요. 0.477. 그래서 그냥 별거 없어요. 이거 이만큼이 A인데 그게 2 곱하기 시그마라는 얘기예요. 2 곱하기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는 4분의 2.5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나누면 1.25다. 그래서 A 값은 1.25 이렇게 되는 거지. 별거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게 나온다고 해도 결국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딱히 다른 거는 크게 뭐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뭐 하나 더 할까? 421번 한번 풀어볼래요? 옛날 거긴 한데 내신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421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거는 그냥 인간이 할 것 같거든요. 421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치게 하네요. 자. 하고 다음 그걸로 넘어갈게요. 다음 진도로.
얘를 쓸 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복잡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굳이 Z로 안 바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너무 Z로 바꾸면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얘를 Z로 바꿔서 쓰잖아요. 그래서 얘를 Z로 바꾸면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게 P가 되고요. 여기는 Z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평균 빼면 30K, 30 나누면 K니까 Z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쪽은 근데 뭐냐면 이렇게 돼요. 자, 얘는 Z로 바꾸는데 평균 빼는 거 똑같아요. M값 빼는 거 똑같은데 10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3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낫겠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G0이랑 G0, 그럼 얘는 Z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과 그 다음에 H0이니까 이거 똑같이 이제 0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P 쓰고 Z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당연히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니은 같은 경우는 뭐냐면 G3 같은 경우 저희 3을 대입할 거니까 P라고 쓰고요. Z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저기다 이제 1 대입할 거니까 P라고 쓰고 Z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히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G1은 얘는 P라고 쓰고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자, H-1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니까 P라고 쓰고 이쪽은 Z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Z야. 그럼 여기 이제 이게 0이고요. 여기는 이쯤 어딘가가 1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가 3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야,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만큼 밖에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얘는 이거밖에 안 되고 3 이상이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여기 비어있어. 그래서 1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되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 니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신에서는 좀 종종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이런 거 나오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옛날? 내가 강사 약간 초창기 때?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종종 나와서 귀찮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문제를 풀기 빡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Z로 바꾸는 게 그나마 제일 좀 낫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뭐 그 Z로 바꾸는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복잡하면 Z로 바꾸는 게 편할 거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굳이 걔를 Z로 다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다 한 것 같아요. 표본 평균의 분포.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거 하고 딱 그냥 뭐 문제 풀고 딱 끝내면 딱 좋은데 한 타임 더 없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걸 할 거예요. 자, 갑시다. 이제 내용을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를 풀고 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면 좋겠다고. 한 40분쯤 끝나면 짜릿하지 않겠니? 몰라요. 근데 약간 예측이 그런데 예측은 빗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대한 일찍 끝내볼게. 자, 원래는 시험을 공부하다가 어차피 시험 봐봤자 일이 짜증날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문제 많이 풀어주고 그냥 보내려고 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불입도 아니고 그 최신 그 모의고사 그 기출도 있고 다 뒤에 거 내신이거든요. 내신 문제니까 어차피 이제 그거야. 그래서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그 점수를 안 채웠어요. 내가 이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작권에 걸려요. 이제 학교 내신이잖아. 그래서 무슨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간 이 동네 형태일 거야. 그래서 아마 뭐 어디선가 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토론을 달려가서 이러지 말고, 그죠? 자, 그러지 말고, 알겠죠? 풀어보세요. 이런 거 참고해서. 자, 그래서 홍기적 추정. 홍기적 추정. 외신 기출도 사실 그냥 모여서 거의 베낀 거잖아요. 추정을 바꾼 거고. 결국 그놈이 자, 홍기적 추정.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표본 평균의 분포를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분포. 그러니까 이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표본을 겁나 여러 번 뽑아야 된다. 표본 여러 개 정도가 아니라 표본 여러 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표본을 되게 많이 뽑아야 그만큼의 표본 평균이 나오고 그래야 확률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차이를 생각보다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풀어요. 그러면 안 돼. 자, 두 번째. 이제 우평균을 추정할 겁니다. 우평균의 추정. 우평균의 추정. 이쪽은 이렇게 표본 한 개야. 표본 한 개. 2차 표본 한 개를 가지고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표본 한 개. 얘는 그 앞쪽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따로 뭐 하진 않았거든요. 앞에 되게 자세하게 써놓긴 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게 제일 누가 하긴 할 거예요. 자, 우평균의 추정.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한 번의 조사로 우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정교하게 딱 값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친 거지. 값으로 어떻게 예측해? 한 번의 조사로 값으로 예측하면 점쟁이잖아, 그죠?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자, 값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닌 표본 평균을 이용한 범위로 예측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딱 하나 나올 거냐면, 그러니까 x바가 딱 하나 나와요. x바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지 않고, 자, x바 빼기 a부터 이쪽은 x바 플러스 a 사이에 뭐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냐면 m 값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외우면 다 들어요. 외우면 끝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해서 되게 더러운 게 있었거든요.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게 끝이야. 용어만 가지고 생각하면 용어. 자, 그래서 보통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얘를 x 바 빼기 a, x 바 플러스 a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 물론 a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거 하기 편하게 하려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용어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신뢰 구간이에요. 신뢰 구간. 자,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무평균을 예측한 범위로, 그죠? 예측한 범위야. 내가 예측한 이게 무평균에 들어 있을 거라고 예측. 그러니까 얘는 딱 한 번만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걸 딱 평균이라고 못해. 그래서 범위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쪽을 이렇게 쓰는 거죠. x 바 빼기 a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은 x 바 플러스 a까지가 그냥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 구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냐면 두 번째,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x 바 빼기 a가 되고요. 이쪽이 x 바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부터 이만큼까지가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뭐냐면 이쪽은 2a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신뢰도입니다. 그리고 신뢰도. 자, 신뢰도는 간단해요. 예측이 맞을 확률이야. 예측이 맞을 확률. 그러니까 뭐냐면 무평균이 실제로 이쪽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안 들어가는가 그걸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어떤 정보다라고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조사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면 걔는 그냥 맞으면 돼요. 이게 틀린 거야. 이건 필요 없어요. 자르면 돼요. 조사를 못 하시네요. 안녕. 이러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예측이 아예 틀렸기 때문에 이쪽은 뭐 자료에 대한 어떤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이 내가 예측한 범위 안에 무평균이 들어갈 확률을 신뢰도라고 해요. 신뢰도. 무평균이 들어갈 확률.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번째는 근데 사실 아무리 여기서 이게 m값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x바라는 건 여기 딱 정 가운데 있어요. x바라는 정 가운데. 그러니까 완전히 얘랑 일치하지 않는 이상 옛날에는 얘를 오차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씁니다. x바 빼기 m 이렇게 써서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랑 무평균의 차이야.
이게 결국은 오차거든요. 그럼 이거의 최대값 이렇게 최대값 이렇게 최대값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많이 가도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는 거랑 왼쪽으로 이만큼 가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의 최대값은 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 되는 거야. 다섯 번째 그러니까 아까 얘를 보는데 이거 실내 구간 막 나오는데 갑자기 x 바 물결 n이라고 쓰고 뭐 m 루트n분의 시그마 제곱 쓰는 순간 그냥 아 하면 돼요. 그냥 아 이번 시험 때 큰 시험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100번 얘기하지만 한 개 가지고 한 개. 그러니까 이걸 뭐 얘 한 개 뽑아서 이거 어떻게 분포를 봐? 못 봐.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냥 이거 아니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야. 때려 찍는 거야 그냥. 때려 찍는 건데. 그럼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그럼 여기 막 Z값에서 1.96 어쩌고 나와요 이런단 말이야. 얘는 그냥 이거야. 자 실내 상수야. 그러니까 보통 얘가 95%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100%가 되거나 99% 이렇게 되거나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물론 기타로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실내 상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그걸 만족하는 Z값을 구해. 이 신뢰도를 만족하는 Z값. 신뢰도를 만족하는 Z값이야. 신뢰도를 만족하는 Z값. 외우는 거야.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뭔가 이제 어떤 Z값이 있고요. 여기 어떤 Z값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에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봤을 때 야 95% 확률이면 0.95가 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99가 되는 Z값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뭐냐면 신뢰 상수라고 해요.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신뢰도를 만족하는 Z값이야. 만족하는 Z값.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에 대한 분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신뢰도를 만족하는 Z값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애들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막 엄청 설명했는데 갑자기 막 X 뭐 선생님 그 뭐야 이미 추출이잖아. 진짜 추출해버리고 진짜 안 돼. 절대 안 된다니까? 얘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 내가 문제를 구별 잘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뢰도나 신뢰 구간이 나오는 순간 얘는 딱 한 번만 뽑은 거란 얘기야. 그걸 가지고 분포를 쓸 수는 없는데 그럼 이렇게 뭔가 Z를 가지고 보는 이유는 뭐냐? 그냥 그 신뢰도, 특정 신뢰도를 만족하는 Z값을 구하기 위해 얘를 도입한 것 뿐이란 얘기예요. 돼요? 그죠? 이거야. 가끔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 잘 못 가르칠 때가 있었어. 이거 갑자기 뭐 N 하는 건데 슬프잖아. 선생님 싸울 수 없어. 그때 이후로 내가 안 싸워요.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 거지 같은 문제 나오면 너나 푸세요라고 하고 너나 푸세요 하고 무슨 이렇게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문제 풀려고 하는 건 말을 안 듣는 거네. 이런 건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처음에 가르쳤거든요. 한 24살인가 5살인데 근데 그때도 20대잖아. 그래서 이제 되게 그거여가지고 이렇게 써! 이렇게 했더니 진짜 써요. 그걸 써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화나서 나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그러냐. 근데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나도 짧게 싸웠어요. 왜 문제를 냈다 이러냐고. 그래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해도 얘는 그냥 이거야. 신뢰도를 만족하는 Z값을 구하기 위해 얘를 도입한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되나? 이것만 실컷 외우시면 돼요. 얘만 외우면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95%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게 1.96이 될 거고요. 얘가 이제 Z값이 2.58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얘를 외울 필요는 없이 다 주어져요. 그리고 보통 0.9로 주어지는 것보다는 얘는 이걸 반해가지고 0.475 이렇게 475 이렇게 주어져요. 0.4 그래서 P라고 쓰고 0부터 Z가 1.96까지가 이렇게 이제 이쪽은 얘는 0.475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2배를 해서 뭔가를 볼 수 있게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식도 있을 수 있잖아. Z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꼭 외우지 말라는 게 Z가 여기 0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쪽이 뭐 80%라고 하면 여기 0.4가 되는 그 Z값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걸 내가 만약에 K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은 P라고 쓰고요. 이렇게 주어진다고. 0부터 Z가 K까지가 이쪽은 0.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 말은 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80%의 신뢰도를 만족하는 신뢰 상수가 K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많이 볼 거거든. 1.96이랑 2.58을 더럽게 많이 볼 건데,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를 가지고 보는 거고, 보통 주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확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좀 잘 생각해 보시는데 보통은 아마 뭐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신뢰 상수가 된다는 거예요. 신뢰 상수. 돼요? 5개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증. 자, 뭔 궁금증이냐? 도대체 그럼 여기서 A는 뭐냐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A는 A만 알면 되지. 그 A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약간 그 뭐지? 약간 이게 그래서 그 좀 큰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무조건 이 말했거든요. 정규분포 이야기할 때 모든 x를 m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의 개념으로 내가 쓸 수 있다고 모든 변수를 돼요? 아 물론 이거 좀 얼토당토한 얘기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수학 모르는 사람 취급받아요. 근데 그냥 어쨌든 기억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면 끝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무슨 균과 연관된 거냐면 평균과 연관된 거 평균.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그래서 여기는 얘가 시그마의 개수였고요. 이게 z값이죠. 돼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봤단 말이야. 얘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자 그럼 여기서 얘랑 똑같은 형태로 봐서 그러니까 물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른 거야.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야. x 바 플러스 a라고 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얘는 뭐냐면 이쪽이 평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평균의 표본 평균이니까. 돼요? 그죠? 그럼 여기 얘가 뭐다? 이쪽이 얘가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근데 자 그럼 얘가 z값이야. 얘가 z값이야. 얘가 z값이야. 얘가 z값이니까 이쪽은 뭐냐면 이 신뢰도를 만족하는 z값을 신뢰 상수라 그러고 얘를 보통 k라고 씁니다. k.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k라고 갖다 쓰시면 돼요. k. 그 다음에 시그마는 시그마인데 어차피 이쪽은 일회성 이벤트야. 그냥 한 번만 뽑으면 끝이란 말이야. 그럼 안정도가 오지게 떨어져요. 안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쪽은 얘는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앞으로는 약간 억지야. 근데 그냥 이렇게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쓰는 거야. 자, 어차피 얘는 외우는 거거든요. 누가 더 잘해오나 그 싸움이야. 그럼 얘는 뭐다? 평균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어쩌고 저쩌고는 이쪽을 만족하는 Z값이니까 신뢰상수 K라고 하고요. 그다음 시그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안정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시그마를 안 쓰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가져다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거예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돼요. A 이퀄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게 가장 결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게 x 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시작해서 x 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돼요? 오케이? 그런 순간이야. 그래서 이제 얘만 기억하면 되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알파벳으로 외우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A다라고 쓰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쓴 거야. 그죠? 약간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얘만 외우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모든 건 아니야. 살짝 이렇게 근데 웬만한 문제는 이제 이걸로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만 어떻게 보면 또 적어두면 끝이야. 그래서 A가 뭐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빼서 이제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엑기스로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외우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별게 없어요. 자, 진짜로 외우면 끝나는 게 그 쭉 넘어가서 이거 435원.
이러시면 되거든요.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의 하루 여가 활동은 모평균이 m이고 무표준 편차가 10인 정기공포가 이건 시그마를 주어진 거예요. 시그마 이게 10인 거예요. 자, 이 회사 직원 중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가 나오는 순간 일회성 이벤트라고. 신뢰도 95%. 자, 이게 38.08 38.08부터 이쪽은 45.9예요. 45.9. 사실 얘만 나와도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x바 플러스 a가 이거고요. 얘가 x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 뭐냐면 x바야 그냥. 얘네들의 평균. 이게 안 나와도 x바가 안 나와도 이 범위만 구해주면 이쪽은 x바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 84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42가 x바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42, 그죠? x바가 40이야. 그렇게 됐을 때 n의 값을 구하려 했거든. n의 값. 야, 그럼 여기 x바가 40인데 45.92가 x바 플러스 a다? 결국 얘는 a가 뭐냐면 3.92가 돼요. 3.92. 근데 이게 뭐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뭐야? k는 아까 보니까 밑에 봐서 0.45가 얼마냐면 0.45인데요. 1.96이 0.47라고 했으니까 z가 만족하는 게 1.96이야. 신뢰 상수가.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1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잖아. 이거 약분하면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n 이퀄 이쪽은 5가 되니까 0으로 n 값은 25 되는 거죠. 별거 없거든. 외운 끝이에요. a가 뭔지, a가 뭐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이렇게 얘는 이것만 어쨌든 하면 되니까. 그래서 a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자, 430. 자, 문제의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어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성류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40이래. 시그마가 40이야. 자, 이미 추출한 크기가 64인 표본을 조사했대. n이 64래. 아직까지 모르겠어. 근데 자, 표본 평균 값이 x 반대.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한대. 신뢰도 99%. 돼요? 그죠? 이거야. 자, c 값을 구해요. 뭐야 이거? 야, x 바가 그 표본 평균 값이 x 반대. 이쪽은 이거잖아. 얘가 c 값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어요. 그렇잖아. c가 그냥 a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표본 평균이 x바가 있으면 그럼 얘는 그냥 x바 플러스 a부터 x바 빼기 a 라는 거를 그냥 얘가 이제 x바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이쪽은 x바 마이너스 c가 되겠지. 이렇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c는 a 값이 되는 거고 얘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자, 99%면 밑에 보니까 z 값이 2.58로 돼 있으니까 이쪽은 2.58 곱하기 루트 n 64 루트 n 뭐야 루트니까 8이고 이거보다 40 되는 거죠. 이게 C야. 별거 없어요. 그래서 2.58을 5를 곱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으로다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게 그것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시그마가 나온 것만 있거든요. 시그마가 나온 거. 지금 얘를 봤더니 시그마가 나온 것만 있는데 이거를 쭉 뒤로 좀 넘겨 찾아볼게요. 이거만 하면 되는데 467번을 좀 볼래. 467.
분명히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그 추정을 한다고 쳤을 때 그냥 우리가 x 바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건 x 바 빼기 a부터 시작해서 x 바 플러스 a가 됐고, 그래서 그 결과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시그마. 자, 얘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얘를 알 거면 시그마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시그마라는 게 뭐냐면 모 표준 편차. 왜요? 솔직히 모 표준 편차를 안다는 건 제곱하면 뭘 안다는 얘기예요? 분산을 안다는 얘기고, 모분산을 안다는 얘기는 뭘 안다는 얘기예요? 무평균을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 솔직히 야 그럼 모평균 이미 아는 건데 왜 추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내가 조사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모평균을 알고 있었을 때 이렇게 썼을 때 그게 이제 맞냐 틀리냐인지 그걸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보는 건데 얘 대신에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보면 모 표준 편차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464번만 봐도 한 개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표를 따른대. 그러니까 시그마가 나온 거거든. 시그마가 나온 거. 시그마가 나온 건데, 근데 467번은 뭐냐면 100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kg였대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이거야. 그 딱 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x 바가 150이고요. x 바. 그 다음에 s가 나온 거예요. s가 15인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지금 어떻게? 그냥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x 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n분의 s 이렇게 봐도 똑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나와 있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쓰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교과서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로 대체해도 상관없다라고 이게 교과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로 그냥 쓰면 되니까 이게 나오든 저게 나오든 상관이 없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뭐 구간에 어쩌나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아니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 좀 더 봐야 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것만 하고 몇 개 좀 더 문제 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 갈게요.